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 손잡고 이끌며 여행을 다녔다면, 이제는 다 큰 자녀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지?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오늘은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함께 여행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10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여행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우리가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길 원합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볼지, 어디서 잘지. 이런 결정들을 함께 내리는 과정 자체가 여행의 시작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여행할 때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역할 분담 문제였습니다. 누가 운전하지? 누가 숙소를 예약하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행 전에 미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가 호텔 예약은 해줄 수 있겠니? 엄마는 음식점 리서치할게. 운전은 네가 편한 구간에서 하고 힘들면 교대하자.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나중에 왜 나만 하는 거야? 같은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율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보면 희생의 세대잖아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여행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서 함께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저녁에 만나자. 이렇게 자유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은 여행 중에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우리 가족이니까 늘 함께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혼자 좀 쉬고 싶으면 그러렴. 이런 배려가 오히려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섭이 아니라 존중. 그게 성인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상호작용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예쁜 풍경을 보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대화입니다. 평소에 바쁘게 살다 보면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명절에 잠깐 보는 게 전부이거나 전화로 안부만 묻고 끊거나 여행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해변을 산책하는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이럴 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엄마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요즘 직장에서는 어때?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알아?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여행은 부모의 세대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노인의 웰빙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감정적 회복과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시죠?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건강 문제도 생기고, 친구들과 이별도 하고, 은퇴 후에 공허함도 느끼고, 여행은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감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곳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자녀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연구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행 중에 쌓이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녀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 오늘은 좀 피곤하네. 잠깐 쉬었다 갈까? 이렇게 리셋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의 인식과 역할 갈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성인 자녀들도 여행 중에 고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관광객처럼 즐기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데 하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는 거죠. 연구에서는 이걸 역할 갈등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녀들은 아이 역할과 관광객 역할 사이에서 내적 충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시면 어쩌지? 내가 운전을 계속해야 하나? 내 친구들은 자유롭게 여행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 엄마는 천천히 가도 돼. 네가 쉬고 싶으면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줍니다. 여행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하니까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여섯 번째, 공유 경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정말 쉽죠? 여행 중에 많이 찍으세요. 풍경도 찍고, 음식도 찍고, 특히 가족 사진을 많이 남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행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갔고, 뭘 먹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다시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행 후에 함께 앉아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사진 봐. 그때 우리 이랬었지? 엄마 이 표정 좀 봐. 진짜 재밌어 했네. 이런 대화들이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사진첩을 만들어도 좋고, 영상을 편집해도 좋고,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기억하고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결국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니까요. 일곱 번째는 문화적, 세대적 배경을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검소하게 살고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좀 더 풍요로운 시대에 자랐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소비 습관도 다릅니다. 여행에서 이런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싼 호텔을 왜 잡아?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더 좋은 걸 원해? 하지만 이런 차이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걸 배우는 기회로 삼으세요. 자녀가 추천하는 새로운 음식점,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 요즘은 이렇게 여행하는구나. 이것도 괜찮네. 반대로 우리 세대의 방식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엄마 때는 이렇게 여행했어. 한번 해볼래? 서로의 시각을 배우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뭘 할지 정할 때 단순히 관광지만 돌아다니지 마세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면 현지 요리 클래스를 들어도 좋고, 함께 하이킹을 해도 좋고,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노래방도 좋죠. 연구에 따르면 음악이나 신체 활동 같은 것들이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 이런 것들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바닷가를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왠지 더 편안하고 깊이 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런 활동들을 꼭 포함시켜 보세요. 우리 이번엔 이거 해볼까?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면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재정과 비용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민감한 주제죠?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행 전에 예산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이번 여행에 얼마 정도 쓸 것 같아? 숙박비는 누가 낼까? 식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여행 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부모는 내가 다 낼게 하고 싶지만 자녀는 내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녀가 다 내는데 부모가 미안해하거나.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항공권은 네가 내고 숙박비는 우리가 낼게. 식사는 번갈아 가면서 내자. 이렇게 정해두면 서로 편합니다. 비용 문제로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공평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서로가 편한 방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돈 문제를 잘 정리해두면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마지막 10번째,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죠. 여행 전에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평소에 먹는 약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하고, 여행자 보험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세요. 하루에 5군데를 가야 해. 이러면 나중에 정말 힘듭니다. 여유 있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넣어두세요. 오늘 오전에는 이거 하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산책하자.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물을 자주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까운 병원 위치 정도는 확인해 두세요. 자녀도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는 다리가 좀 안 좋으셔서 너무 많이 걸으면 힘들어. 아빠는 혈압약을 꼭 먹어야 해.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 여행 중에 서로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팁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 공동계획 세우기. 2. 자율성과 자유 존중하기. 3. 세대 간 상호작용 기회 만들기. 4. 감정적 회복과 탄력성 증진. 5. 자녀의 인식과 역할 갈등 이해하기. 6. 공유 경험 기록하기. 7. 문화적 세대적 배경 존중하기. 8.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 선택. 9. 재정과 비용 투명성 확보. 10. 건강 및 안전 고려하기. 자녀와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 그 이상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쌓이는 대화, 이해, 추억은 앞으로의 관계에 큰 자산이 됩니다. 완벽한 여행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웃을 수도 있고, 가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다음 여행을 계획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여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성인 자녀와 어떤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 마이너스 자녀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실제 전략 5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궁금하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